그럼 토요 랭킹 슈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의정 갈등입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견차가 노출된 가운데 일각에선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 갈등, 그러니까 한 대표와 정부의 갈등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한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저는 뭐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주시면 저는 이런 비상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의 변함이 없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당정 갈등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그제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확대 쐐기를 박았는데요. 이현주 위원님. 네.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대안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 문제는 어떤 노선의 차이라든지 예.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현장에 일단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 좀 의견이 엇갈린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윤 대통령 이야기 보셨지만 지금 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지 않습니까? 네. 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이 지원해주면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윤 대통령의 어떤 현실 인식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각종 언론 보도라든지 또 현장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일단 광역 이 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의가 거의 한 명이 근무하는 데가 꽤 많다고 그래요. 최근에 이도 목동병원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예. 서남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명의 전문의만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보통 응급의 한 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원 응급실 같으면 보통 한 3-4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일단 바로 일단 병원에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정말 의료의 어떤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아마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시다는 게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큰 문제 없다. 자, 좀 더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시각과 아니다. 지금 의료 현장의 상황이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조금 더 달리 또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견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아마 느껴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연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병원에 가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한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거의 응급실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인지 네. 뭐 그거에 따라서 저는 결론 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던 뭐 정치적 견해와 관점의 차이 어떤 논쟁의 소지, 예. 갈등의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갈등의 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홍석준 의원님. 네. 이 보면 올해와 내년까지 어쨌든 굵직한 선거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적기라고 용산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어떤 말씀이시지만 사실 국가 정책에 특히나 이제 현실보다는 미래를 위한 국가 정책에 개혁을 하면 항상 그게 찬반이 예. 있게 마련이고 그게 선거 때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반응 때문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지금 이제 말씀해 오셨던 3대 개혁, 교육, 노동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 국정 브리핑 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좀 더 힘차게 하겠다. 예. 그리고 3대 개혁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어떤 의료 개혁 문제에서도
조금 더 이제 하겠다는 이런 어떤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2025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학사 일정 등으로 인해서 발표된 거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은 하지만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갖고 오면 얼마든지 협의를 하겠다고 말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의료계에서 단일 지금 안을 갖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현재 있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리고 대통령도 담아있을 말이지만 참 답답한 현실이고 의료계에서도 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전향적인 좀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요, 의대 정원 확대로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 그럼 대통령의 어쨌든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적기다 이 말은 뭐 이런 당내 기류를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나온 발언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게 되면 표를 의식하게 되니까 예. 결국 이제 개혁을 못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 원론적 얘기는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개혁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의료개혁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국민들의 생명이 지금 위급하게 된 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은요 선서하시면서도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국민들이 지금 치료를 못 받아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통령 그런 일 하시라고 거기에 임명해놓고 그렇게 또 앉혀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의료개혁을 하는 걸 반대하는 국민들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방법을 찾아야죠.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추든 협상을 어떻게든지 해서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거가 없는 기간에 의료개혁 한다는 거 그거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의사들의 반발이 있고 그 의사들의 반발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뭐 응급실에서 제대로 돌아간다고 지금 대통령은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어제도 그 이대 목북병원의 그 응급의학과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전체 70%를 치료를 못 한대요. 100%의 가동률이라고 하면 30% 정도만 환자를 받을 수 있고 혼자가 당직을 쓰니까요. 네. 전공의도 없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주요 대학병원들 중에도 일부는 지금 밤에 문을 닫는 응급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아파서 치료 못 받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저는 그게 어떤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최우선의 목표라는 걸 생각하시고 지금은 일단 정원이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의사협회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아니면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우리는 물러설 수 없으니까 의사협회에서 뭘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보자. 테이블로 나와봐라. 이런 자세로 협상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이현조 위원께서는 이게 뭐 그 이견차로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온도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 사람의 온도 차에서 저는 누구를 지지할까?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합니다. 제가 뭐 한동훈 대표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위급한 상황의 현실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이상주의잖아요. 대통령은 이 땅에서 현실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어쨌든 선거와 상관없이 1박 2일로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 내부 분위기는요, 정부 대처에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어떤 네. 내용입니까? 예, 아무래도 저도 당시에 총선 상황실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예. 의료 이슈가 사실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 의료,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의 참 의료인들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역대 정부가 다 이걸 의료 개혁을 할 때는 의대 정원을 추진해 왔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1년에 400명씩 해서 10년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가지고 자초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했는데 의료계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병원 현장이 좀 어렵게 되고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감하는 체감을 한 국민들이 점점 이제 좀 반대하는 여론이 좀 생기기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담화를 그때 당시 기대를 했었는데 담화에서 그런 어떤 해법이 안 나오니까 이게 총선에서는 좀 악재구나 이런 걸 절실히 좀 느끼기도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정원을 2,000명으로 사실 못을 받고 시작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원은 얼마든지 저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어떤 수치에 대해서는 좀 더 의료계가 좀 더 이제 많은 어떤 의논을 거쳤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좀 잘못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정부가 애초에 암부터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1,500명 그리고 그 이후는 의료계 얼마든지 숫자에 대해서는 매몰되지 않고 고집을 피우지 않고 얼마든지 협의를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의료계 지금 의협의 어떤 지도부도 바뀌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의논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